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협동적 결혼 기술과 부부 대화와 갈등 해결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해주는 최규만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의 이제 이 대화 이 스타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숙했는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사장 부인이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정당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할 때 점원을 붙들어 가지고 무릎 꿇어 하고 이렇게 막 비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가 대화 스타일을 보면은 스타일 2로 그 상대방한테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미숙한,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이 발달적인 것으로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한 4살 이렇게 이렇게 5살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렇게 막말을 갖다 이렇게 하죠. 이 막말을 갖다 그렇게 하면서 한 건 했다고 하면서 각 당에서 그냥 이렇게 트위터를 갖다가 이제 자기 이 계정에 올리고 또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정말 이 스타일 2의 미숙하고 이런 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또 인신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모습을 이런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이 정치인들의 수준의 이 성격 발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서로 인신 공격하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많은 경우에 이 감정적인 뭐 이런 이 측면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 골이 깊어져 가지고 상대방과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싸우는 이런 이 실정이 일어나는 거가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이 가정 내에서 이 부부 대화만은 이 스타일 2로 얘기하는 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신체적인 뭐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 3와 4,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1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갖는 이런 대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를 발전시키려면은 대화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향상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이 부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갈등을 에 대해서는 어떤 이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주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루는가, 이 다루는 이 방법에 있어서 스타일 1으로 다루는가, 스타일 2로 다루는가, 이 스타일 3로 다루는가, 스타일 4로 다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갈등을 다루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이제 그 갈등의 결과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함께 말하고 듣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부부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로 보면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이게 적었고 애정이 이렇게 적어서 이혼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하기, 듣기, 갈등 해결이 있는 이 부부는 장수를 하고 이게 없는 부부는 한 3년 안에 이혼으로 끝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대화 스타일을 바꾸라. 이, 이 대화를 해결하는 이 과정은 이 부부의 이런 이 서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게 해서 예, 풍성한 이 좋은 해결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억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과정은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그래서 문제의 결과를 바꾸려면은 효과적인 과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답답한 거는 서로 이렇게 이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명령식으로 얘기하고 내 욕구만 이렇게 강요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결혼 초부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결과가 이렇게 이게 바꿔져 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부부들이 이렇게 꽤 많은데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여기 갈등에 대한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상담에 이렇게 관련된 어떤 이 꿀팁이나 이제 영업 비밀을 이게 제가 이렇게 공개를 갖다 한다면은 이 상담자가 어떤 문제를 이제 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 나는 좀 행복하고 이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호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이 게임에만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고, 아무리 해도 이게 참 끝이 안 보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 게임 중독을 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술 문제가 있는데 술을 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 내용과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게 되시면은 저는 이제 이분들을 접근하는 거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과정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나무래고 또 남편한테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스타일 이 투의 대화 스타일의 투에서 약간 다툼식의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지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평소에 아이들한테 이 탐색적인 이 과정도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은 남편하고 일상적인 스타일 원도 쓰면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한 가지 알 거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아이들과 이렇게 부모 사이에 긍정적이고 이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 아이들의 반응이 엄마나 알아서 해, 아빠나 알아서 해, 이런 반응을 갖다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 이전에 대화 스타일 원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와 이 부모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이게 향상이 되져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과를 바꾸려면은 문제를 접근해주는 이제 이러한 이 과정을 바꾸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스타일 2의 대화냐, 스타일 1의 대화냐, 스타일 3의 대화냐, 스타일 4의 대화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문제 유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주제에 이렇게 관련된 거가 있습니다. 이사한다, 아이들이 공부한다, 이제 이런 거가 있고, 개인적인 이런 내용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불안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고, 관계적인 내용은 부부 관계가 소원하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없다, 성관계가 적다, 뭐 이제 이런 이 관계적,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보면은 주제적, 개인적, 이 관계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이 결과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시집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미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이렇게 이제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게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내면적으로는 전쟁이 시작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는 경우는 부부 문제가 이렇게 종식이 돼서 평화로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부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나 이 갈등은 이렇게 이 부부의 심리적인 성숙이나 또 이 부부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이슈가 이렇게 촉발돼 가지고 표면화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부부가 또 이렇게 남편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로부터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 결혼 생활 통해서 아내가 자기를 따뜻한 엄마처럼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 밤에 이렇게 잘 때도 아내를 껴안고 자거나 아내의 신체를 만지거나 아내의 가슴을 만져야 편안해져서 이렇게 잠을 자는 수가 있고 그래요. 이제 이걸 통해서 남편의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미숙한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달래들어, 아이 징그러, 좀 저리 떨어져. 또 이게 남편 입장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그냥 쌀쌀해? 아내가 이렇게 막 나한테 정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런 표면화된 문제를 통해서 내면을 탐색하면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 문제 이 갈등이 이렇게 종식되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과정과 문제 해결 스타일은 해결의 이렇게 질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잡담으로 얼버무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주제를 바꾸고 또 너무 바쁘다고 하고 문제를 시간에 맡기고 부부의 의논을 이렇게 거부하는 수가 이렇게 많이 이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은 또 이걸 회피하고 속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있는 수가 있죠. 여보 앉아서 얘기해봐. 이렇게 당신 그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랬어. 알았어. 근데 오늘 그 날씨가 이렇게 별로 안 좋네. 그 애들은 어떻게 학교 잘 갔다 왔어? 이건 다 문제를 이렇게 주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그 행동이죠. 이러한 그 회피하는 행동에 보면은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고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불만족이 쌓이게 되집니다. 반복되면은 이게 쌓였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도 이렇게 회피해가지고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쌓인 문제가 이렇게 폭발해서 이 감정적으로 이 부부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남편이 늦게나마 아내의 문제를 알고
여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어. 알아서 내가 이렇게 변할게 하면은 아내가, 그랬구나. 당신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이렇게 고맙네 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진즉하지. 이제는 끝났어. 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회피를 통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다. 꼭 이렇게 직면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수가 있죠.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통제하거나 강요하고, 이거 안 하면은 협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 해. 나 이거 안 하면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 거야. 이거는 협박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부부 사이에 이런 협박조가 이렇게 꽤 많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상관한테 협박을 당하면은 되게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권위적인 남편한테서 아내가 이렇게 협박당하고 이렇게 강요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요하면은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회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동의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지속하고 일반적인 결정에 이렇게 불만해서 대개 이제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남편의 강요에 아내가 회피를 갖다 해가지고 이런 거가 뭐 옛날 부부들은 이제 뭐 60년대 이렇게 70년대 된 그 어머니들은 이렇게 하도 이걸 참고 살다가 화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고 요즘 이렇게 젊은 이 부부들은 남편이 강요하면은 회피하기보다는 거기서 대들고 이렇게 끝장을 봐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제는 이제 강요하는 거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남편이 좀 알았으면 해요. 이런 이 강요를 하게 되면은 논쟁과 이렇게 다툼을 촉발하고 이 권력과 통제를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부는 가장 이 소수의로 이렇게 구성된 이 두 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로서 이 조직체 내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다. 이 권력 다툼의 핵심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편하고 싶은데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뭘 쓰레기를 내놓고 이게 또 하나의 노동이 될 수가 있죠. 나는 집에서 이렇게 편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남편도 요리도 좀 하고 그 아이 키우는데 협동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꼭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고 시간 되면 밥 좀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데서는 그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항의하고 또 남편한테 이렇게 반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도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싶은 이런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남편은 자기가 편한데 바꾸려고 하지 않아. 당신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뭐 이런 거만 해라고 이렇게 해는 이게 부부 관계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 이익을 두고 이렇게 서로 이 권력 관계고 다툼 관계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협동하는 거가 최선의 이렇게 방책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으면은 뭐 아내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설거지는 내가 아예 맡아서 한다. 또 아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탁을 갖다 해서 옷을 꺼내 놓으면은 아내가 이렇게 접는 거는 또 아내가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간에 협동적인 관계를 해야지
부부가 이 가정에 살면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요하게 되시면은 이제 항복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고 그 내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이렇게 불신이 이렇게 증대되지고 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패배하고 복수를 불러온다. 특히 그 남편이 젊었었을 때 아내를 이렇게 강요해서 아내한테 항복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 경우를 이렇게 부부 상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었었을 때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는 이런 이 사람들은 남편들은 젊었었을 때 아내한테 잘하라. 그래야 늙었을 때 아내한테 대접받는다라는 이거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내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려면은 젊었었을 때 힘이 좋을 때 아내한테 잘해 주어야 그래야 아내한테 이걸 받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부부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적인 이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단으로 들으신 분들은 네 명이 한 조가 이렇게 돼서 부부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강요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이 이 자신의 어떤 이렇게 문제를 해결책을 강요할 때 느꼈던 이런 감정을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말해 보세요. 그 예를 들면은 당신은 항상 강요하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것 좀 변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 기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의견을 이렇게 있을 때 내 의견을 안 듣고 당신 의견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내 생각, 나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당신 의견을 강요한다는 이런 생각에 내 느낌, 어떤 때는 좌절스럽고 화가 나요. 내 소망.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신 얘기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내 얘기도 이렇게 중요하니까 잘 듣고 결정에 반영을 해줬으면 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들 텐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실습이 이렇게 다 이제 좀 끝났나요?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분의 이제 기분이 어떤지 또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눠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소감을 다시 이렇게 반성해도 돼요. 이제 이런 실습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강요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행동을 고치려는 자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강요하고 버럭버럭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탐색해서 그걸 고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겉돌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미루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그냥 다음에 알아서 하고 이게 겉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 진행이 안 되고
행동도 바꿔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만이 있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느 가족마다 자기의 친부모를 이렇게 노후에 모셔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보,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 그건 알아서 해. 지금 뭐 해서 뭐 해. 그리고 지금 내가 배고픈데 이렇게 밥이나 줘. 뭐 이제 이런 얘기하거나. 아주 이런 이 문제를 이렇게 직면했다가는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되길래 아예 접근을 않고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폭발해주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겉돌기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폭발해서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진다. 이제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타협의 핵심은 주고받기 하면서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이렇게 타협의 이제 그 어떤 본질이라면은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조건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깨질 염려가 있는 거죠. 뭐 실례로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타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고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남한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 조약을 깨고 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타협을 했지만 그 상대방이 안 지키면은 그냥 다 이렇게 이제 깨버리고 각자는 그 얻은 것보다는 잃은 거를 더 기억하고 집착하고 그 협상은 자주 이렇게 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남편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당신 뭐 이렇게 이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만 써.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불만스럽지만 아내 남편이 이렇게 강압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불공평으로 이어져서 언젠가는 또 폭발할 수가 있죠. 이게 만족하는 거가 제한되고 이렇게 실망스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기법에서 가장 저희가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하는 거는 협동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부부의 이 공동의 목표는 서로 이렇게 행복하는 거죠. 개인의 능력, 강점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자학의 수레바퀴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수용하고 서로의 의견이 포함된 해결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있으면 이게 내 결정인 거예요. 남편 결정이고 아내 결정이만이 아니라 내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줍니다. 이게 강요하는 거는 내 결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부 문제가 있으면은 이 협동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협동 기술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협동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여하고 혼자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창조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내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이 기지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느껴요. 또 이렇게 충분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협동하려면 빨리빨리 해. 그냥 시간 없어. 이거는 협동이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전략도 있죠. 이렇게 졸속 결정을 해서 뭘 실행해놓고 그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제 이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은 에너지와 시간이 또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 상황에서 최선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 서로의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 방식, 이번에는 이제 겉돌기 방식을 사용하는지, 또,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는지, 협동하는지, 이제 이런 이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줬으면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나는 협동이고 협상해 라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B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남편이 해결하면서 내 의견도 충분히 참조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의견만 이렇게 반영하면서 협동하고 있다고 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 기회에 이 부부 사이의 문제 해결하는 이 방식을 좀 고치고 이렇게 향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나는 문제 해결 방식을 뭐 어떤 때는 강요하고 그냥 놔두어 뭐 이제 근데 이제 그 상대방 편에 보면은 뭐 이게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협박도 하고 해서 뭐 힘든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문제 이 갈등의 결과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부부의 행복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하는 이 과정 방식을 바꿔야 결과가 바뀌어서 행복하다. 다시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강조했던 건 여러분들은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 이 해결을 위한 대화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그러지 않고 그 효과적이지 않은 대화 방식과 갈등 해결 방식을 지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습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나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나이스하고 협동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는데 과연 내 남편과 아내도 그게 동의하는지 동의가 이렇게 안 된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런 꿈을 깨시고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지 아니면은 회피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겉돌기를 하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해서 대화 관계를 이렇게 더 건강하게 주고받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토론은 이제 이 자신의 문제 해결 스타일이 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훈련을 통해서 문제 해결 스타일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뭔지, 이 간단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단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해보시고, 이 부부될 경우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갈등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이 과정, 그 방법을 바꾸시도록.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